22년, 23년, 24년도까지 물량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일부 신축 아파트가 반등을 하면서 하락폭은 줄고 다시 상승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북도 청주, 진천군, 그리고 아산, 공주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밑으로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도시를 보시면 당진시, 서산시가 있고요. 논산시와 계룡시도 충청남도 안에 있습니다. 오령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군지역입니다. 행정구역만 봤을 때는 천안시는 아산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평택과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서북구와 아래쪽 동남구로 나눠지고요. 외곽, 성한읍, 입장면, 북면, 동면, 목천읍 같이 행정구역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 아니면 논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면적이 넓은 지역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중심부의 행정구역들이 잘게 쪼개진 구역들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행정구역을 잘게 쪼개놨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쪼개놓은 겁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파악하실 때는 이렇게 구역이 작은 동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법정동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관공서에서는 행정동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불당동, 두정동, 성성동, 쌍용동, 청수, 청당동, 신방동, 백석동, 신부동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천안에서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쌍불백두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두정동, 여기에 최근에 성성동이 군위권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우대동도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구도심은 동남구에 많이 몰려있고요. 최근에 개발되었거나 개발될 예정인 동네는 서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동남구보다는 서북구가 좀 더 높다고 아시면 됩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66만이지만 아산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천안 66만 명, 아산 34만 명에서 총 100만 명 정도 대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도시들 인구수 대비 전용 84제곱미터 대장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명이 넘은 창원 용지더샵 레이크파크가 9억 3천이고요. 그 다음이 49만 명 제주 대리미 패널 세상 2차가 9억 1천으로 2등, 66만 명 천안 불당 GL 더샵이 8억으로 3위입니다. 그 다음 순위가 29만 명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가 7억 7천, 34만 아산 항정 GL 푸르지오가 7억 2천, 그 다음으로 85만 명 청주 GLCT 푸르지오가 6억 5천이고요. 전주 김해가 5억 8천, 5억 4천 정도 합니다. 인구수 대비 가격만 봤을 때는 청주와 전주 김해 정도가 저렴해 보이는 편입니다. 청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클릭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충남 전체적인 급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매매가를 봤을 때는 천안 서북구가 1등이고요. 그 다음 계룡이 2등이지만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위가 천안 동남구고요. 4위가 아산시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수만 봤을 때는 천안 서북구와 동남구, 아산시의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이 살겠죠. 동별 순위를 살펴보시면 천안 서북구 불당동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성성동이 2등입니다. 그리고 역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아산 항정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동별 순위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서북구 불당동, 성성동과 아산 탕정면이 상위권이고요. 우대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2개밖에 없지만 연식을 보니까 둘 다 분양권입니다. 가격이 일단 높아 보이고요. 동남구 문화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4개 있지만 평균 연식이 1년 차밖에 안 되는 신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겁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개수가 1개, 2개 정도밖에 없는 지역들보다는 약간 연식이 되더라도 아파트 개수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좋아하는데요. 동남구 청당동, 서북구 백석동, 두정동, 아산 배방읍, 동남구 신부동 이런 지역들과 서북구 성정동과 쌍용동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시 최근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3년도 올해까지 평균 거래량은 월 900건 정도 되는데요. 작년 22년도에 거의 거래량이 바닥이었다가 최근에는 거래량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전 평균 거래량보다는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거래량이 아주 많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매매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거래량이 확 줄면서 매매가가 다시 떨어졌고 최근에 일부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하락폭은 멈추고 약간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만 보더라도 구불당과 신불당 쪽 학원 개수가 아주 많고요. 그 다음 쌍용동, 백석동과 두정동, 성성동, 신방동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쌍불백두 플러스 성성동 전환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22년도 근로자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연봉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산이고요. 그 다음 홍성, 내포 신도시입니다. 서산에서는 석유학 단지가 있고요.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에 충남도청이 들어왔죠.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이 높은 지역은 1등이 계룡시입니다. 계룡시 같은 경우는 육해공군 상군 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산, 아산, 천안 순이고요. 전국 평균 근로자 연봉이 4,044만 원이다 보니까 평균보다 몇백만 원 정도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수를 보시면 천안과 아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회사도 많고 직원 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살펴보시면 66만 명 인구 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24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제조업 종사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보건업, 사회복지, 도매, 소매업이 제일 많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34만 명 중에 16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천안보다 제조업 종사자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아산도 거의 제조업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에 있는 제조업 업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기계 장비 쪽, 전기 장비 제조업 쪽에 종사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자동차 트레일러, 전자 부품 쪽, 금속 가공, 고무 플라스틱 업종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산을 살펴보시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자동차 및 기타 기계 제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에 있는 회사를 보시면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 종업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와 TK 엘리베이터 공장 종업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산을 살펴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있는 종업원 수가 제일 많고요.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에도 3,000명,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 2,800명, 코닝 정밀 소재에 4,000명 가까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회사만 보더라도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 상황에서 삼성이 향후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6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충청도와 경상, 호남 등에 총 60조 원 등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중에 천안 온양 반도체 패키지, 아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천안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 생산 시설을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전체 60조 원 중에 천안 아산에 거의 90% 이상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천안 아산 같은 경우도 삼성이 먹여 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향후 천안 서북구와 동남구 아산시 입주 물량을 살펴보시면 예전 16, 17, 18년도에 물량이 아주 많으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19, 20, 21년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22년, 23년, 24년도까지 물량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일부 신축 아파트가 반등을 하면서 하락폭은 줄고 다시 상승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내년까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27년도까지 입주하는 분양권들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매, 전세, 월세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아산 탕정면에 호반 서밋 그랜드마크 5개 단지가 총 3,000세대 정도 입주를 했는데요. 7월달부터 입주를 했는데 현재 매매와 전세 건수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반면 7월달 입주한 아산 준파크 같은 경우는 700세대 중에 현재 매매 건수가 200건, 전세가 140건으로 아직 입주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산 둥포면 이지더원 같은 경우도 9월 달부터 입주를 했는데 800세대 중에 아직 매물 180개, 전세 150개 정도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요. 내년 1월에 입주하는 동남구 풍세면 안양 수자인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3200세대 중에 현재 네이버 매물만 560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지가 약간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매도를 빨리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부터 입주하는 아산 3부 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1000세대 입주를 하고요. 대방읍 더샵 센트로 같은 경우도 930세대 중에 현재 매물이 100개, 전세가 13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10월달 입출하는 음봉면의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도 700세대 중에 현재 120개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전세는 거의 90개 가까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올해를 보시면 아산 탕정 쪽에 입주되는 매물이 상당히 많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동남구 다가동 극동 스타클래스 1200세대, 서북구 성성동의 비싸동원이 1200세대 정도 입주를 합니다. 25년도, 26년도 같은 경우도 일단 아산 쪽에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향후 분양 예정인 단지를
보시면 성성 오지구에 아이파크가 1100세대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대동 쪽에 아이파크가 상당히 많이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우대동 부성동 같은 경우는 향후 부성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부성역 기점으로 오른쪽이 부성지구, 왼쪽이 부대지구, 아래쪽이 성성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성 저수지 쪽으로 업성 1지구, 2지구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근처가 다 아파트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이파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부성역 같은 경우는 익산역과 두정동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6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도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향후 분양을 상당히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탕정역과 오반서밋 그랜드마크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아파트 4개의 단지가 향후 분양될 예정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도를 살펴보시면 가운데 천안 아산역이 있고요. 왼쪽 밑에 탕정 1지구가 개발됐고요. 그 옆으로 아산 탕정 도시개발지구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 위쪽으로 향후 탕정 2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울당동과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공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입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부성역이 여기 있고 부성지구, 부대지구, 성성지구 그리고 업성지구 개발까지 천안 위쪽으로 향후 개발될 예정입니다. 기존 동남구 구도심에서 서북구 쌍불백두 위주로 개발이 됐고요. 향후에는 위쪽과 아산 쪽 개발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착공을 해서 29년도까지 22,000호 공급이 목표고요. 상업 업무, 연구시설, 복합 커뮤니티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완성이 되면 울당과 삼성 디스플레이 옆 기존 탕정과 아우르는 아주 큰 도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천안역 주변 구도심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나씩 재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서 교통도 함께 발전을 해야 되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GTX-C 노선을 천안까지 연장을 시키겠다는 노력이 상당히 많죠.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의정부 덕정 그리고 아래쪽으로 수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평택에서 천안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GTX가 천안까지 연장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메인 라인도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까지는 언제 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존 경부선 라인을 이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경부선에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까지 다니는 상황에서 GTX까지 운행을 하게 된다면 배차 간격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 천안 대장아파트 가격만 몇 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천안 불당 지웰 더샵 아파트가 제일 비싼 단지고요. 현재 로얄층 기준으로 저렴한 매물 같은 경우는 8억 2천대 나와 있고요. 전세는 5억대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매물은 많이 나와 있지만 전세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변 불당 GLCT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전세가 2개밖에 없고요. 불당 호반 서밋 같은 경우도 전세 5개밖에 없네요. 8억 중반에 사서 전세 5억 5천 정도에 나간다고 하면 3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겠네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기존 구불당, 아이파크, 동일 하이빌, 대동다숲 정도를 보고 있고요. 동일 하이빌 같은 경우는 18년도 3억 정도 했던 단지가 21년도 5억 가까이로 상승을 했고요. 작년에 3억 중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4억 초반대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대동다숲 같은 경우는 2억대 중반 하던 단지가 4억 초반까지 올랐다가 현재 다시 3억 초반으로 하락을 한 상태고요. 작년에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의 실거주와 투자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불당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구불당과 백석동 정도가 거주하기는 상당히 괜찮고요. 외곽의 성성동과 아산 탕정 쪽에 신축이 많이 들어온 단지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요. 향후 부성역 근처 부대지구와 성성지구 쪽에 신축을 노리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내년에 물량이 좀 많다 하더라도 아산 탕정 오반 서밋 그랜드가 입주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러면서 신불당 쪽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최근에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까지 물량이 다 소진되고 그때 진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비수기 때 절충되는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빨리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천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도시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